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일본 증시 거품 경제 넘어 새 역사, 니케이 4만 넘어 미지 영역 진입. 어제 니케이 지수는 4만을 넘어 미지의 영역에 진입했습니다. 증시 전문가들은 연말 니케이 지수가 연말 4만 2천 선에서 4만 8천 선 돌파도 어렵지 않다는 낙관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국내 금 가격 8만 9천 원 돌파로 역대 최고가 경신. 한국거래소 금시장에서 금 가격이 역대 최고가를 갈아치웠습니다. 거래소에 따르면 4일 KRX 금시장에서 금 1kg 현물 가격은 1g당 전 거래일보다 1.96% 오른 8만 9,04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는 2014년 3월 24일 KRX 금시장이 거래를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가격입니다. IBK 투자증권, 롯데지주 그룹 전체적으로 개선, 매수 신규 제시. IBK 투자증권은 롯데지주가 체질 개선에 따른 효과 본격화, 신규 사업을 통한 성장성 확보, 지분율 확대를 통한 영업 실적 개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투자 의견은 매수를, 목표 주가는 4만 7천 원을 각각 신규 제시했습니다. 전 거래일 롯데지주는 2만 9,950원에 마감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우입니다. 계속해서 개장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네, 개장을 앞두고 예상 체결 지수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부터 함께 보시죠. 먼저 코스피부터 보겠습니다. 0.11%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0.32% 하락하면서 870선 지지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부터 현대차까지 자리하고 있고요. 현재 혼조세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어제 오후 들어서 상승 탄력을 키우면서 2%의 상승률을 기록을 했는데요. 오늘은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면서 약보합 수준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어제장에서 참 대단했습니다.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었는데요. 6.5%의 강세를 보이면서 마감했습니다. 오늘장에서는 출발 0.78% 추가적으로 더 상승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6위에서 10위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부터 LG화학까지 현재 자리하고 있고요. 혼조세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기아 같은 경우는 1.04% 추가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는 0.66% 하락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제 2차 전지 중에서 LG에너지솔루션은 좀 쉬어갔지만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6%대 상승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0.66% 일단은 파란불 켜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위부터 5위, 에코프로 BM부터 HP, SP까지 현재 자리하고 있고요. 혼조세 보이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은 오늘도 4.6% 정도 상승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고요. 4%의 오름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장 장 초반에도 강하게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 같은 경우에는 어제장까지 3거래일 연속 좋은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다만 오늘장에서 에코프로 그룹주는 각각 2.9% 그리고 1.7% 정도 하락하면서 파란불 켜며 출발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HPSP는 오늘 어제장에서 반도체 강세에 힘입으면서 8.9%의 상승 마감세를 기록을 했는데요. 시총 7위에서 5위권으로 올라오기도 했지만 오늘장에서는 10위권 기록하면서 1.4% 정도의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6위에서 10위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엔캠부터 리노공업까지 자리하고 있고요. 현재 혼조세 보이고 있습니다. 엔캠 같은 경우에는 어제장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게 되면서 무려 6% 정도 밀리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일단 출발은 보합 수준으로 출발할 것으로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이 신성 델타테크입니다. 발표를 좀 앞둔 상황에서 지금 현재 10.6% 정도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오늘 출발 가격은 11만 원선 지지하면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상 체결 지수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장 시작 전 담아볼 종목들 함께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다올투자증권 이성웅 차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첫 번째로 개장 전에 담아볼 종목 어떤 종목이 좀 있을까요? 코리아 FT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코리아 FT, 우선 2월 달에도 좀 실적과 함께 최고가 쓴 이후에, 조정 이후에 좀 최근 다시 한번 반등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만큼 이제 코리아 FT 지금 반등하는 시기 때 매수 관점을 한번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4분기 때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을 했죠. 그리고 이거에 대한 이 최고 실적은 올해 1, 2분기 때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 역시 이 캐니스터죠. 그리고 이 캐니스터 중에서도 이 카본 캐니스터를 유일하게 만드는 업체가 바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코리아 FT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유일하다는 부분은 어떤 제품이든 그렇죠. 유일하다는 독점적인 지위를 가졌을 때는 가격에 대한 인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자유롭다는 의미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그만큼 이제 지난 10년간 이 카본 캐니스터의 이 가격 자체가 거의 최고 4배 수준을 오른 걸 봤을 때, 아직까지 시장에서 특별한 경쟁자가 없는 상황에서 또 하이브리드 차에 대한 수요조가 높아지는 구조로 가게 된다고 한다면, 이 코리아 FT의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높여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자, 코리아 FT 먼저 들어봤고요. 그 다음 주식 뭐가 있을까요? 그다음에 오랜만에 이 차전지, 이 소재 기업이죠. 바로 제이오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 우선 도전 제형은 CNT죠. 이 카본 나노튜브에 대한 제조를 하는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CNT 같은 경우에도 이 카본 블랙 대비해서 전도성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 시장에서도 좀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이 도전제 투입량을 거의 70%까지 줄일 수 있는 쪽으로 간다고 했을 때, 이 제이오에 대한 관심을 시장에서는 계속 좀 가져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전기차 시장 쪽에서의 개와 여러 가지 이 변수 부분은 아직까지 2차전지 소재 쪽에서는 따져야겠지만, 지금 현재 일반적인 양극재, 음극재보다는 CNT 쪽에서의 관련된 소재 기업들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됩니다. 네, 3월 5일 화요일 우리 시장 문 열었습니다. 일단 어제 양시장은 상승하면서 마감을 좀 했는데요. 1% 넘게 상승을 좀 했습니다. 특히 어제는 외국인의 수급이 좀 들어왔다라는 점이 유의미했다라는 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2월까지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8조 원 넘게 순매수를 하게 되면서 월 단위로는 사상 최대 규모를 좀 기록을 했었는데요. 어제도 추가적으로 수급이 좀 유입됐다라는 점 의미 있어 보였습니다. 특히 AI나 반도체 훈풍으로 SK 하이닉스 등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해서 6천억 원 가까이 유입이 좀 됐습니다. 더불어서 저 PBR 관련주 함께 좀 수혜를 받았다라는 부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험, 유통, 금융업 쪽의 상승세가 두드러지는 하루였습니다. 그렇다면 3월 5일 화요일장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먼저 지수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0.5% 정도 하락하면서 출발합니다. 2660선 향해서 움직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0.51% 정도 하락하면서 약보합 수준입니다. 868선 현재 지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실시간 조회 상위 종목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미 반도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I 반도체 수혜 기대감 속에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장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 정도 상승을 하면서 이에 따른 훈풍을 함께 받아갔는데요. 한미 반도체 1.5% 정도의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성 델타테크는 현재 지금
지금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발표를 코앞에 앞둔 상황 속에서 부사장이 장내 지분을 좀 매각했다라는 소식이 좀 전해지게 됐습니다. 일단 현재는 보합 수준에서 머물고 있고요. 이수페타시스는 1.23% 상승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37,150원 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기술투자 같은 경우에 현재 보합 수준인데요. 우리기술투자는 앞서서 시간 외에서 급등했던 종목 중에 탑픽 종목으로 꼽아주셨는데요. 오늘장에서 9,96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덕산테코피아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관련해서 CDMO 소식이 좀 전해졌었는데요. 0.39% 정도 하락하면서 오늘장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덕산테코피아까지 살펴봤고요. 개장 분위기 좀 더 자세하게 강관우 앵커와 살펴보시죠. 개장하고 2분 정도 지나고 있습니다. 신성델타테크 오늘 뭐 별로 안 좋네요. 스타트가. HLB도 2%가량 밀리고 삼성전자 어제 많이 올랐었죠. 7만 5천까지 갔었는데 오늘 약간 밀려 내려옵니다. 알테오젠 최근에 뭐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관심 상위에 있습니다. 4위권에 올라와 있고 금양이 이제 5위권 올라왔습니다. 안 보는 사이에 벌써 11만 5천까지 하루에 그냥 이렇게 많이 뛰네요. 15%가량 급하게 뛰고 있습니다. CCS 많이 밀려내고 어제 포스코홀딩스 많이 올랐죠. 1.2%. 이소페타시스, 한미반도체, SK하이닉스 8위, 9위, 10위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미국에서 시장은 빠졌어도 엔비디아는 3.6% 정도 이렇게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AI 반도체 지금 전성시대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어제도 강했습니다만 이수페타시스 오늘도 3.5%, 한미 반도체도 뭐 끝없이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8% 시총이 벌써 9조 5천까지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자, 에코프로비엠은 오늘 약간 마이너스권으로 가고 있고 우리기술투자 아직 호가가 안 보이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대형주가 좀 많이 밀리는 것 같죠? 대형주가 많이 밀리고 오늘 전기가스도 원래 내려갈 땐 전기가스가 좀 덜 내려가야지 정상인 거거든요. 전기가스가 좀 많이 내려가 이상하게 특이한 점으로 제가 보이고 전기전자도 오늘 조금 삼성전자가 0.5% 밀려 내려가면서 조금 밀려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외국인들이 코스닥을 좀 많이 파네요. 아무래도 미국에서 테슬라가 7%가량 밀린 그런 느낌에 계속적으로 2차 전지 경계감을 좀 보이는 것 같고 코스피선 103원 그렇게 크게 관여는 안 하고 있다. 선물 시장에서도 758 그러니까 어제에 대비해서 어제 외국인들이 이쪽에서 방향성을 갖는 그 프로그램 비차익 그 매물 계속 매수세를 보였거든요. 그거 대비해서는 오늘 조금 발을 빼고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삼성전자 154억 정도 파네요. 0.67% 아까 개장 초반보다 조금 더 내려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1위부터 10위권까지 다 팔았습니다. 주가가 점점 이렇게 많이 내려가고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오늘 빨갛게 지금 들어오는 쪽은 KB금융 2.7% 들어가고 신한지주 들어가고 하나금융주죠. 어제도 금융주 쪽 저 PBR 쪽 강하다 제가 오프닝 멘트에서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이쪽은 유효합니다. 어제도 테슬라가 사실은 7% 이렇게 밀렸습니다만 포드 같은 데는 오히려 반등했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차 대 전통차 이쪽이 어떻게 될 건지 계속 좀 시장에서 보고 있는 건데 일단은 2차 전지 쪽은 얻어맞고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오늘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HLB도 시총 3위에 있습니다만은 프로그램은 순매도입니다. 알테오자는 아까보다는 조금 내려오죠. 프로그램도 순매도 이렇게 내려가고 있고 HPSP도 뭐 AA 반도체 전성시대에 한축하고 있죠. 오늘은 프로그램이 순매도 나면서 그렇게 상승폭이 강하지는 않습니다. 자, 프로그램 순매수 상위 보겠습니다. 에코프로모티 100억 정도 들어오지만 2.5% 내려가고 있고요. 이수페타시스 계속 좋은 느낌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6.5%. 아침에 제가 센티멘탈 코너에서 밸류에이션 보여드렸습니다만 이수페타시스 낮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시장의 관심과 수급은 AI 반도체 쪽으로 가 있다. 그런 맥락에서 이수페타시스 어제도 상당히 강했고 오늘도 장 초반에 5%대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LIG 넥스원 계속적으로 디펜스 그러니까 방산 쪽이 강하죠. 48억 정도 이렇게 프로그램 순매수 들어오면서 오늘도 4% 강세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엔캠 계속적으로 어제도 밀렸는데 오늘도 밀리네요. 프로그램은 순매수 28억 정도 들어오고 있고 신성 델타테크 낙폭이 좀 더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18% 이렇게 내려갑니다. 13억 정도 하면서 지금 10만 원권 초반에 이렇게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될까? 오늘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순 매도 상위 보겠습니다. 코스피입니다. 삼성전자 1위에 와 있네요. LG화학 1.6%, 현대차도 2% 좀 많이 밀리네요. 54억 정도 이렇게 프로그램 순 매도가 나오고 있고 한미반도체 계속 강보합 유지를 해 봅니다. 한화투자증권 여기도 이제 배당 관련돼 가지고 배당 수익률이 높은 데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4.6% 최근에 금융주 강세, 저PBR주 강세와 같이 연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금양 계속해서 14% 강세권을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순 매도입니다. 자, 코스닥입니다. 우리기술 투자 오늘도 뻥 뜨네요. 8.8% 비트코인 강세에 우리기술 투자 예전보다 낮다고 저희 시간 외 급등주 쪽에서 좀 얘기를 했었죠. 우리기술 투자 8.6% 비트코인과 거의 운명을 같이 하는 주식인데 오늘은 프로그램이 순 매도입니다. 111억 정도 이렇게 순 매도 나오고 있고 제주 반도체도 56억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차장님 오늘 장 초반에 이렇게 미국 시장 영향을 받아가지고 조금 밀려 내려가고 있는데 좀 엇갈리는 느낌인 것 같아요. AI 반도체 쪽은 여전히 괜찮고 저 PBR 쪽도 그냥 괜찮은 것 같은데 2차 전지 쪽은 아무래도 영향을 좀 받는 모습입니다. 네, 지금 현재 본다고 하면은 우선 미국 쪽에서 이 매그니퍼센트 세븐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기업별로 주가가 좀 차별화가 진행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좀 마찬가지고요. 약간 대형주 중심으로의 순환매가 돌면서 그거에 따른 이 밑에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도 주가가 좀 많이 좀 따라가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우선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장중에 미국 시장 본다고 하더라도 6% 넘게 상승을 했죠.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다른 애플이나 테슬라, 알파벳 원래는 약간의 좀 약세에 대한 부분이 좀 지속이 되는 상황이지만 그나마 엔비디아가 이 시장을 방어했다라는 느낌이 좀 강했었고 물론 이제 엔비디아도 지금 현재는 많이 오른 부분에 있어서 차익 실현을 나오는 상황이지만 결론은 제가 봤을 때도 엔비디아의 상승세가 계속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증시도 당연히 어제도 그렇지만은 AI들에 대한 랠리 부분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금은 생각이 되고 있고요. 테슬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좀 계속 좀 답답한 부분은 분명히 있죠. 중국 출하량까지도 엮이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지금 어떤 모멘텀을 찾아보기가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그만큼 이제 미국 시장 쪽에서의 종목들에 대한 특히 이제 이 대형 기술 대형 옆에 전방 기업들이 이 등락에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따라가는 모습이 좀 진행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제가 봤을 때도 이 우리나라 시장 쪽에서의 종목을 접근했을 때 이런 기업들의 전망과 어떤 체크를 꼼꼼히 좀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제 AI 관련주들 특히 이제 종목들도 선별화에 대한 부분이 필요한데 그 자체를 갔었던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STI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좀 조정을 좀 받았을 때는 오히려 좀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지금 생각이 좀 되고 있고 순환매가 돌지 않냐, 순환매가 돌면서 바뀌지 않냐라고 좀 말씀을 또 많이 하시지만 저는 대형주 안에서 이 순환매가 돌 뿐이지 어떤 섹터별로 이 순환매를 돈다는 느낌은 지금 최근에 시장을 봤을 때는 잘 안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AI 쪽 좀 짚어봤고요. 간밤에 테슬라가 7%가량 이렇게 폭락을 했는데 중국 쪽에서 안 좋다 금방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제가 이제 질문을 하고 싶은 거는 이게 지금 주가에 다 반영이 된 건지 앞으로는 그러면 좋아질 수는 과연 있는 건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안 좋죠. 지금 주가의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은 저가 매수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바닥을 다진다고 좀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바닥만 지금 다진다는 부분을 지금 판단을 할 뿐이지 반등을 얘기하기에는 지금은 굉장히 좀 힘든 건 맞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뭐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추후에 봤을 때도 이 중국 쪽에서의 어떤 이런 지표가 좀 나온 부분인데 차후에 본다고 한다면은 이 중국 쪽뿐만 아니라 뭐 유럽이나 여러 가지 쪽에서의 세수만 지표도 계속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저는 이 중국 쪽에서의 역기저에 대한 부분이 제일 좀 불안했던 게 테슬라 가격 인하를 계속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진한 실적이 나왔다는 거거든요. 뭐 그런 점에서 어떤 테슬라가 지금 이제 중국 쪽에서는 비아디나 어떤 현대 전기차 업체와도 지금 경쟁 구조로 좀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가격도 내리고 모두 하게 되지만 뭐 테슬라의 이 전기차의 자체에 대한 판매에 대한 부분이 선호도가 지금은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도 아직까지는 지금 반등에 대한 부분이 지금 나오지는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 뭐 그러기 때문에 답답한 거죠. 우리나라 전기차 뭐 배터리셀 그리고 뭐 2차 전지 소재 그리고 소재 뭐 2차 전지 장비 기업들까지도 지금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보유자 영역에서는 보유 관점을 하냐 안 하냐 뭐 이 부분을 좀 생각하는 상황이지만 주가 많이 떨어졌을 때 적극적으로 한번 매수하자라고 하기에는 매크로지표는 좀 많이 지금 도와주지는 않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뭐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지금은 2차 전지 쪽은 좀 계속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자, 질문 하나 더 가보겠습니다. 초전도체 관련돼 가지고 뭐 뉴스가 나왔습니다. 주가는 이제 마이너스로 지금 보이고 있고 신성델타테크, VI까지 지금 걸려 있는 상황인데 관심 주식이 1위에 와 있어요. 신성델타테크를 상당히 여러분들이 많이 보고 있는 가운데 지금 이쪽에 보시면은 신성델타테크 6%, 7% 이렇게 내려갔습니다만은 서남도 16%, 파워로직스 8.9, 덕성 10%, 초전도체 이쪽 종목군들이 상당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탈피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저점 매수로 응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뭐 초전도체가 뭐 테마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하는 걸 떠나가지고 지금 수급상으로 본다고 하면은 이 초전도체 관련주들 개인 쪽에서 좀 많이 담는 상황이죠. 그리고 그 전에 1월달과 2월달에 대형주로 수익을 보고 이런 차익에 대한 그런 상황이 남는 자금이 약간은 좀 이런 초전도체뿐만 아니라 테마 쪽으로의 이 종목 쪽으로 좀 많이 들어오는 느낌이 좀 강하다라고 좀 생각 좀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대표적으로 초전도체의 대표적인 종목들이 있잖아요. 신성델타테크 뭐 이런 뭐 기업들 같은 경우에 집중이 돼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 좀 올랐을 때는 바로 또 차익이 나오고 변동폭이 굉장히 좀 심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일정 부분 테마라고 인식하는 그런 섹터와 대표적인 종목들 같은 경우에 그 종목들이 좋다 안 좋다 전망을 떠나가지고 수급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그 대응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뭐 그런 점에서 이 적극적인 어떤 단타에 대한 부분, 뭐 이 테마주들에 대한 단타에 대한 부분을 저도 주위에서 봤을 때도 하시는 분들이 어떤 수익에 대해서 크게 좀 좋은 부분은 좀 보지 못 봤기 때문에 어떤 단기적인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도 저는 오히려 지금 현재 저 PBR주에서 주도하는 정책에서 우호적이고 배당 정책이 좋은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가 오히려 좀 조정을 받고 그리고 또 이제 뭐 AI 관련 종목들이 조정받았을 때 그런 종목들에 대한 매수 관점을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자, 보내드리기 전에 질문 하나만 추가로 더 가보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장초반 효성중업 프로그램 순매수로 상당히 들어오고 있고 LS 일렉트릭도 7%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아무래도 전력 인프라 쪽 최근에 상당히 강했지 않습니까? 최근에는 HD 현대 일렉트릭이 대장주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난주에 제가 센티멘털 펀더멘털 폰에서 효성중공을 얘기를 한 바가 있고 오늘도 김시훈 팀장이 와가지고 효성중공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장초반에 3.8% 이렇게 강하게 올라갑니다. 특정 종목을 제가 여쭤봐서는 미안한데 어쨌든 이쪽에서 밸류가 좀 괜찮거든요. 앞으로 이쪽 전력 인프라 쪽 어떻게 좀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까요?
우선 어제 좀 얘기가 나왔던 것에 이슈가 좀 있었죠. 뭐 전력 변압, 전기 변압기, AI 쪽에서의 이 전력 부족에 대한 얘기 나와주면서 이 전기 또 변압기 관련 기업들이 상승세 보여주었는데, 저는 이게 어떤 이슈에 의해서 테마가 아닙니다. 이 전기 변압기, 그러니까 전력에 대한 부족은 글로벌적으로도 지금 항상 그 얘기가 몇 년 전부터 계속 나왔던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기 변압기나 여러 가지 전력기기 쪽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 섹터가 아니라 실적주로 좀 봐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특히 우리나라 이 전력기기 업체들이 중요한 부분이 북미 그리고 유럽을 중심으로 선진국 중심으로의 그 판매 부분이 더 활발히 돼 있죠. 뭐 그러기 때문에 지금 선진국 쪽에서는 우리나라 전력기기에 대한 상품을 거의 프리미엄 제품으로 생각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해외 쪽 실적에 대한 우상향 방향성은 좀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미국의 뭐 대선 우선 공화당 쪽에서 우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후보에 대한 부분이 확실히 된다고 한다면 인프라 투자에 관련된 기업들이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들도 다시 한번 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어서 이 전력기기 쪽 같은 경우에는 물론 종목을 추려봐야겠지만 대형주 위주로 해 특히 이제 북미 쪽에서의 그 매출 비중이 큰 그런 기업 위주로 접근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특징주 관련해서 좀 짚어봤습니다. 일단 초전도체 먼저 좀 살펴보면요. LK99 초전도체를 만들었다라고 주장했던 국내 연구진이 또 새로운 초전도체를 개발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다만 발표에서 샘플 없이 영상 공개만 이루어졌고요. 공식력 있는 연구기관에서 검증되지 않았다라는 부분 때문에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신성 데타테크 같은 경우에는 발표 직후에 18% 가까운 낙폭을 보였는데요. 지금은 좀 낙폭 많이 줄이면서 3%대 하락률 현재 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특징주까지 함께 짚어봤고요. 오늘 도움 말씀에는 다올투자증권 이성웅 차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차장님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따라가 말어 순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스탁솔루션의 이슬이 전문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장이 조금 밀려요. 코스닥이 더 많이 밀리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우선은 좀 고점에 대한 부담이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어제 이제 그 미증시 같은 경우에 사실 엔비디아 말고는 대부분의 이제 빅테크 관련주들도 고점 부담에 따라서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나라 증시도 조금은 쉬어가는 그런 구간이 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후장까지 좀 계속해서 장을 체크를 하시면서 좀 리스크 관리 대응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여전히 이제 그 엔비디아가 계속해서 좀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이 AI 관련주들은 단기적으로는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뭐 한미 반도체, 이 AI 장비 쪽 그리고 이제 소재 쪽인 뭐 이제 솔브레인 쪽도 좀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동시에 이제 파운드리 쪽인 이제 SK하이닉스 오늘도 이제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 만큼 오히려 조금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저PBR 관련주들도 이제 어제도 좀 강세였고 오늘도 좀 선별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전히 뭐 꾸준한 영업이익률과 ROE가 개선되는 업종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제 해당 섹터가 뭐 자동차 그리고 금융, 반도체주 그리고 소비재주들까지 좀 계속해서 주목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핵심적으로 붙고 있는 종목, 업종 좀 살펴봤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실시간 상승률 상위 종목 코스피부터 좀 살펴보고 들어가겠습니다. 개장 특징주 톱5 코스피입니다. 금양 1위에 와 있네요. 효성중공업
방금 언급을 했었죠. 한화투자증권, LS일렉트릭, SKC까지 이렇게 5종목입니다. 어느 걸 좀 볼까요? 네, 효성중공업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전력기기 관련주들 계속해서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뭐 단순히 테마 관점이 아니라 뭐 실질적인 지금 어떤 업황에 대한 어떤 개선이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이제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외국인 그리고 기관들의 어떤 순매수세가 지금 연일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작년에 실적 개선이 굉장히 좀 크게 됐는데 특히 이제 ROE가 지금 기존 뭐 1, 2%대에서 이제 작년에 한 10% 넘어가는 굉장히 큰 이런 개선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AI 쪽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AI에 대해서 패권 경쟁이 좀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투자는 계속해서 좀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에 따라서 앞으로 변압기 쪽 역시도 공급이 굉장히 좀 부족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서 봤을 때 앞으로 뭐 중장기적인 좀 외형 성장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중동 쪽에서도 뭐 플랜트도 계속해서 좀 증설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2028년까지 유럽에서도 또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계속해서 좀 캐파를 확장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국내 관련 전압기 관련주들이 수혜를 계속해서 좀 볼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효성중공업이 지금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루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밸류적으로 싸다라는 점에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가격보다는 조금 더 내려왔을 때 한 21만 원 선에서 조금 분할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효성중공업 저희가 뭐 16, 17, 18만 원대에서 계속적으로 서너 번 말씀드렸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그다음은 코스닥 쪽 봐야죠. 코스닥 실시간 상승률 상위 종목 체크해 보겠습니다. 개장 특징주 톱5 코스닥입니다. SP소프트, 유비케어, CNC 인터내셔널, 우리기술투자, 앱클론 이렇게 5개 종목이네요. 어느 걸 좀 볼까요? 네, CNC 인터내셔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저번 주에 한번 언급을 좀 드렸던 종목인데 뭐 그때 당시에 목표가를 8만 원대까지 좀 제시를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79,200원 딱 찍고 지금 내려오고 있는 상황인데 여전히 이제 8만 원대까지 보유 관점을 좀 유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CNC 인터내셔널 뭐 업종 자체는 그 이제 색조 화장품 전문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종목 역시도 최근에 이제 그 밸류업 프로그램에 따른 어떤 수혜로 기대감이 좀 모아지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많이 올랐지만은 여전히 기대되는 실적 대비해서 밸류 부담이 상당히 좀 적다라는 점에서 그때 못 보신 분들은 뭐 지금 가격대에서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워낙에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시장이 조금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오후장까지 좀 밀릴 가능성도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신규 매수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는 분들은 현재 가격대보다는 추가적으로 75,000원 이하대까지 내려온다면 그때 한번 조금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CNC 인터내셔널 이슬이 전문가 몇 번 언급했던 주식 맞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지금까지 급등 종목 알아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간 실시간으로 급등하고 있는 급등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화면으로 보시죠. 네, 먼저 첫 번째 기업은 우리에게도 굉장히 친숙한 기업입니다. 바로 BYC 우선주인데요. 보시면 현재 17% 이상 강한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통 주식수를 확대로 목적으로 해서 한 주당 가액을 5,000원에서 500원으로 분할하는 주식 분할을 한다는 소식에 현재 주가가 강하게 상승 탄력 받고 있고요. 주가는 17만 원 선 흘러가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시죠. 네, 다음 종목은 반도체 검사 장비 제조 기업이죠. 윈텍입니다. 현재 거의 상한가에 접근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4일이었죠. 이 운영 자금 등 약 170억 원을 조달하고자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한다는 소식이 공시가 되면서 현재 주가가 3,64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보시죠. 네, 다음 종목 SP소프트입니다. 현재 22% 이상 또 강한 출발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이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이 소프트웨어 솔루션 기업입니다. 최근 이 생성형 AI 붐이 강하게 불고 있죠. 이 최대 수혜주로 꼽히는 그런 주 중 하나입니다. 현재 엔비디아의 급등세에 관련해서 수혜주로 꼽히게 되면서 현재 강한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보시죠.
네, 다음 종목은 건설주입니다. KD입니다. 오늘 아침만 해도 강하게, 이 장 초반만 해도 강한 급등세를 보여주다가 현재 하락 전환을 보여줬는데요. 이 KD 같은 경우에는 지난 29일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흑자 전환에 성공하게 되면서 오늘 강한 급등세를 보여줬는데요. 이 너무 강한 급등세를 보였는지 현재 잠깐 이 낙폭을 보여주면서 주가가 조정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은 이 통신장비 제조업체죠. 라이트론입니다. 이 라이트론은 최대 주주인 라이트론 홀딩스를 대상으로 보통주 325만 주를 신규 발행하는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는데요. 이 소식에 현재 주가가 10% 가까이 오르면서 2,42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네, 지금까지 급등주 브리핑이었습니다. 급등주 알아보고 돌아왔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슬이 전문가가 가져온 종목 화면으로 보면서 따라가 보겠습니다. 솔브레인 따라갈까요 말까요? 네, 이 종목도 이제 그 AI 반도체 관련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관점에서 이제 따라가라는 좀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뭐 솔브레인 같은 경우 이제 CMP 슬러리를 이제 공급하는 기업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뭐 주요 고객사로는 이제 SK 하이닉스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이제 AI 반도체 쪽으로 좀 그 장비 쪽에 좀 수급이 쏠렸다면은 앞으로는 뭐 부품이라든지 소재 쪽으로도 옮겨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지금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엔비디아가 지금 현재 이 AI 반도체를 좀 꽉 잡고 있죠. 여전히 지금 이제 대부분의 기업들, 특히 이제 오픈 AI라든지 뭐 메타 쪽에서도 이 지금 엔비디아 쪽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편인데 최근에 이제 그 또 마크 저커버그가 방한을 했습니다. 결국에 이제 AI 반도체 쪽에서 본인들도 이제 스스로 이제 설계를 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이제 의도로 좀 파악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따라서 지금 SK 하이닉스 특히 이제 파운드리 쪽이 좀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이에 따른 뭐 소재 그리고 부품 장비주들의 어떠한 그런 동반 상승이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지금 HBM이라든지 뭐 메모리 역시도 사실 그 AI 반도체에 있어서 필수 구성 요소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솔브레인도 뭐 수혜주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HBM 제조 공정에 있어서 이 솔브레인이 가지고 있는 이 CMP 슬러리 기술 자체가 굉장히 좀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런 반도체 시장이 커진다면은 HBM 시장도 커질 수밖에 없고요. 이에 따른 필수 요소인 이제 이 CMP 시장도 같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의 가장 큰 메리트는 사실 그 밸류에이션 부담이 좀 적다라는 건데요. 사실 이런 반도체 관련주 내에서도 그동안 이제 AI 관련해서 테마를 타면서 굉장히 좀 고평가된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 솔브레인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런 밸류 부담이 적다라는 점에서 좀 주목을 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도 꾸준히 뭐 15%대 이상 나와주고 있는 기업이고요. ROE도 한 14%대 이상의 현재 PBR은 지금 2배 수준이지만 뭐 향후 커질 수 있는 뭐 매출액이라든지 이런 영업이익을 좀 감안해 본다면은 앞으로 이제 수익성은 높아질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뭐 꾸준한 ROE 개선이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뭐 PBR은 오히려 좀 작아지는 구조로서 이런 밸류에이션에 대한 어떠한 매력도 좀 갖추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조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뭐 현재 가격대에서도 접근 나쁘지 않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매수가는 뭐 27만 7천 원 이하대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전고점 부근인 31만 원대까지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IT 소부장 중에서 오늘은 소재 기업이죠. 솔브레인 좀 알아봤고요. 그 다음 종목도 자막으로 보면서 좀 따라가 보겠습니다. 덴티움, 저희가 지난주에 센티멘털 펀더멘털권에서 얘기했던 건데 덴티움 따라갈까요 말까요? 네, 덴티움도 지금 수급적으로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기관이라든지 외국인들의 선호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한 번쯤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우선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임플란트 그리고 치과용 의료기기를 전문으로 제조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사실 개인들만 팔고 있고 여전히 뭐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고 있는 만큼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이제 임플란트 시장의 어떤 고성장이 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특히 이제 임플란트 쪽 같은 경우에 중국 시장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게 덴티움 같은 경우에 사실 그 매출 비중의 80%가 임플란트 쪽에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수출 비중도 70% 정도가 중국 쪽으로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중국에 대한 어떠한 임플란트 산업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중국 시장을 보게 되면은 사실 임플란트에 대한 구매 여력이 굉장히 좀 높은 국가이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중장기적 성장으로 이어질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 있고요. 일단 시장 규모 자체가 뭐 10년 전에 2천억 수준에서 현재 뭐 1조 5천억대까지 한 5배 가까이 지금 증가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비용이 아무래도 좀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런 이제 수입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점에서 이런 이제 국내 기업들이 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이에 따라서 작년 4분기 실적도 시장 예상치보다 훨씬 더 좋게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매출액도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32%가량 상승을 했고요. 영업이익도 한 26% 정도 상회를 하는 그런 실적을 좀 보여줬는데 이게 지금 올해까지도 좀 이어질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제 그 영업이익률도 굉장히 좀 높게 유지가 되고 있는 기업이고요.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 작년에 한 30%대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올해에는 이거보다 더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순이익률도 현재 23%대, ROE 역시도 지금 20%대로 재무 구조가 굉장히 좀 건전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부채 비율도 지금 100% 이하대로 좀 내려온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마디로 이제 마진이익이 좋고 이런 돈은 굉장히 좀 잘 벌고 있는데 부채는 줄어가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향후 이런 성장성까지 더해진다면은 어떠한 그런 추가적인 또 멀티플 확장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관점에서 좀 접근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좀 상승이 크게 나오고 있는데 지금 가격보다는 한 13만 9천 원 이하대로 내려온다면 담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한 16만 원대까지 참고를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센티멘털 펀더멘털 코너에서도 언급을 했던 덴티움까지 오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스탁솔루션의 이슬이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투자하기 전에 살펴보면 좋은 리포트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 한세실업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한세실업 같은 경우에는 의류 수출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OEM과 ODM을 전문으로 해서 수출을 좀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포인트는 아직 조심스러운 바이어입니다. 바이어 입장에서는 이제 막 과재고에서 벗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소비자 수요 전망이 좀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래서 많은 수입을 좀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 그래서 아직은 조심스럽다라고 표현을 좀 했고요. 두 번째 부분은 일단 자체적으로 동사가 좀 원가 효율화 작업을 펼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SS, 그러니까 봄이나 여름보다 상대적으로 마진이 높은 FW 의상을 조금 더 수주를 좀 늘려가게 되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수익성을 좀 극대화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투자 의견은 바이, 그리고 목표 주가는 27,000원 제시를 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성일하이텍 준비했고요. 성일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크게 보면 2차 전지 관련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폐배터리와 관련한 사업을 영위를 좀 하고 있는데요. 특징적인 부분을 좀 보자면 삼성이 지분을 8% 정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폐배터리를 성일하이텍에 공급을 하게 되고요. 성일하이텍이 여기서 원료를 추출해서 다시 삼성에 공급을 하는 구조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SK온 같은 경우에는 폐배터리와 관련한 합작 법인 설립도
또 추진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4분기 실적이 굉장히 부진했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다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을 좀 보였고요. 특히 적자 전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금속 가격이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 제3 공장을 위한 시설 투자비가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반면 하반기 실적은 성장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좀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하이드로센터 3공장이 이제 3분기부터 가동을 시작할 것으로 전망이 좀 되고 있습니다. 하반기부터는 그래서 실적이 전망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이 언급이 좀 되고 있고요. 그래서 투자 의견은 바이, 목표가는 13만 원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이어서 다음으로 세 번째 종목 VT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메틱이나 바이오 관련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4분기에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라는 부분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작년 4분기에 창사 이래 최고 실적을 좀 기록을 했는데요. 가장 큰 이유로 보자면 화장품 부분에 가장 큰 외형 성장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리들샷의 확장이 본격화될 것이다라는 부분도 함께 좀 언급이 됐는데요. VT를 가장 대표하는 제품 중에 하나가 바로 리들샷입니다. 이 리들샷이 해외 진출 모멘텀 그리고 국내 소비자들이 올해 큰 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이 좀 되면서 VT의 성장도 함께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의견은 바이, 목표가는 27,000원 함께 제시를 했습니다. 오늘 이 중에서 가장 자세하게 볼 기업은 VT 관련해서 보도록 좀 하겠습니다. 일단 어떤 기업인지 먼저 보시면요. 화장품, 엔터테인먼트, 라미네이팅 그리고 심지어 2차 전지와 수소 에너지 관련한 사업까지 함께 영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상품을 좀 보자면 화장품 부분이 있겠습니다. 화장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홈케어 그리고 셀프케어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지게 되면서 함께 VT도 관심을 좀 받았었는데요. 그리고 2차 전지 관련해서는 기존 라미네이팅 기술을 좀 활용해서 인덕션 히팅 롤러 특허권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로 2차 전지 사업까지 영위를 좀 하고 있다라는 부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출을 좀 살펴보면 4분기에 최고 실적을 좀 달성을 했습니다. 화장품 부분에 있어서 외형 성장이 좀 있었는데요. 자회사로 두고 있었던 큐브엔터의 견조한 실적도 도움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화장품만 좀 따로 떼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들샷이 가장 대표적인 제품 중에 하나인데요. 먼저 일본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전분기와 좀 비슷하면서 시장 안에서 잘 안착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화권 같은 경우에는 재고 소진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게 되면서 이제 다시 한번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기점에 좀 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국내를 좀 보자면 다이소와 올리브영에 입점을 하게 되면서 수요가 큰 폭으로 늘어나게 되고요. 그래서 VT가 실적을 좀 창사 이래 최고 실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좀 주기도 했습니다. 리드샷이 가장 대표적인 제품인데요.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함께 살펴보면 화장품 자체가 이렇게 바늘 모양처럼 생겨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 안에 약간의 미세한 상처를 내면서 그 안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원리인데요. 이 리드샷이 다이소나 올리브영에서 제품을 구하기가 정말 어려울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살펴보면요. 다른 부분도 함께 좀 살펴보면요. 라미네이팅은 연간 흑자 전환을 좀 기록을 했습니다. 2차 전지 부분이 전반적으로 좀 부진한 성적을 기록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VT는 이 부분에서도 좋은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연결 자회사로 큐브엔터를 두고 있는데 호실적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신인 보이그룹으로 나우어데이즈 데뷔가 공식화되고 있습니다. 8년 만에 보이그룹을 새롭게 론칭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대감이 조금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전망도 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리들샷의 인기가 올해 들어서 더 올라갈 것으로 전망이 좀 되고 있는데요. 다만 미국과 동남아 그리고 국내 확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존에는 국내 안에서 올리브영이나 다이소 그리고 면세점이 좀 중심으로 이루어져서 매출이 나왔다면 올해는 미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아마존 그리고 동남아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쇼핑 플랫폼이죠. 쇼피까지 확산할 수 있느냐가 가장 관건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2024년 매출은 YOY 전년 대비 45% 정도 성장 그리고 영업이익은 78% 정도의 성장을 현재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VT는 투자 의견 바이 그리고 목표가는 27,000원 제시했으니까요. 이 부분 투자하실 때 함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투자전 리포트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의 핵심입니다. 코스피 하락 출발 후에 상승 전환을 했네요. 2680선 보고 있고 개장 전 지금사에서는 코리아 FT, 제이오 이렇게 언급이 됐고요. 따라가 마라에서는 솔브레인, 덴티움 두 종목 따라가자 이렇게 의견 개진됐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다양한 소식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